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경기 SG 골프와 인제 하늘내린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박지훈 선수가 1주전다운 면모를 보여줬어요. 네, 초반에 잡은 우세를 노련하게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완승을 거뒀고요. 박태희 선수로서는 좀 자신의 이제 장점, 기량을 발휘를 못한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대국은 1국 장고 대국과 3국 이제 시작하는 대국이죠. 이 속기 대국이 있는데요. 네. 이 속기 대국 출전 선수들이 참 재밌어요. 강다정 선수와 호지사와 리나 선수. 호지사와 리나 선수는 지난 데뷔전을 이미 치렀죠. 데뷔전을 네. 승리로 장식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출전인데 지금 밤 시합이 좀 적응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가 아까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뭐 밤 시합이라서 그냥 재밌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재밌다라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겠지만, 네. 3국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6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장고 대국입니다. 이제 중반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인제 하늘내린의 용병인 후지서 리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경기 SG 골프에서는 강다정 선수가 대국에 임하게 되고요. 네. 경기 SG 골프의 3구 강다정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호지사와 리나 선수 이미 3라운드에 출전해서 한 판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후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밤에 두는 시합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밤에 시합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좀 뭐 밤에 시합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덜 됐겠죠. 그래도 데뷔전을 승리로 거뒀기 때문에 한결 편하게 좀 이번 시합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잠시 화면에도 나왔지만 또 그 일본어가 가능한 능력자들이 검토진에 좀 대거 포진하고 있어서 네. 이제 같이 검토도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 속에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역대 검토실 중에 오늘 검토실 분위기가 가장 화기애애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검토실에요. 그 지금 MDM 한국 여자바둑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이제 1부 끝나고 나갔을 때 왕천징 선수, 위징 선수, 그다음에 이제 sheiming 선수도 와서 이 검토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 집합 전체 모임인가 보다. 네, 오늘 정말 검토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남자 기사들도 평소 때보다 많은 것 같고요. 그쵸, 네. 저도 약간 눈치를 챘어요. 네. 오늘은 양 팀 모두 이 검토실에서 자리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네, 일단 오늘 두 선수 초반은 빠르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는 sheiming 선수와 함께 뭐 랭킹 1, 2위를 다투는 여자 최정상급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것은 호지사 슈코 구단이죠. 가장 이제 한국 팬에게도 널리 잘 알려지고 괴물 슈코라는 별명이 있었던 호지사 슈코 구단의 손녀이죠. 손녀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바둑 집안이기 때문에 호지사 구단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호지사 리나 구단의 아버지도 프로기사예요. 그러니까 3대가 계속 이 프로기사 가문의 이 프로기사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뭐 어려서부터 이제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바둑을 접하고 또 어린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만 12살에 입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재도 출중하고 앞으로가 또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바둑 집안만으로 놓고 봐도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많이 유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개인 역량이 또 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선수죠. 네. 사실 뭐 부자 기사, 부녀 기사 많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뭐 초일류 기사 아버지의 아들이 그 초일류 기사 아버지보다 뛰어난 성적을 내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이제 할아버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걸로 유명세를 탔는데 지금은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삼국은 인제 하늘내린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경기 SG골프의 강다정 선수의 초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은 이 중앙전부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더 수순이 진행이 됐네요.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역시 중앙 쪽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몇 주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누가 끊어서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백이돌 차례인가요? 백이돌 차례라면 끊는 수는 이제 백이 돌 수가 있는데 흙도 안에서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당장 끊는 수보다는 이제 이도르, 이 백도르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아직까지는 뭐 모양 이 형태가 결정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 형세를 논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이 일부 1국이 끝나고 이제 검토실에서 이제 검토하는 기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백이 약간은 편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정말 미세한 차이로 네. 좀 흐름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중반의 국면에서는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희가 네. 알파고가 아닌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흐름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백이 조금 편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냥 느낌의 차이죠. 미묘한 느낌의 차이지 이게 몇 집 누가 유리하고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쪽 좌중앙 쪽에서의 전투가 백이 서로 모양이 지금 정리가 되고 백이 이쪽을 어딘가를 손을 돌본다면 네. 흙이 여기를 이제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흙도 지금 충분히 상변 쪽에서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돌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누가 조금 편하고 흐름이 괜찮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의 승부입니다. 네, 아직 중앙 쪽과 상변 정리될 곳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방금 마지막 수로 네, 매서워 보이는 수가 등장을 했어요. 네. 장고되고 급격하게 흐름이 좀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기 SG골프의 윤영민 감독과 이국 승리로 이끌었던 박지훈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국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지훈 선수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바둑 내용이 어땠나요? 좀 순조롭게 풀렸나요? 네, 초반에 패가 나서 좀 운이 좋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 평소에 이제 좀 공격적인 바둑을 두고 전투를 이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실리로 아니에요. 실리를 앞서서 계속 이제 무난히 꼴이 나는 바둑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평소에도 이런 바둑 어떤 바둑을 좀 선호를 하나요? 어렸을 때는 많이 공격적인 바둑을 뒀었는데 요새는 거의 실리 바둑으로 바뀐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네. 네,
좀 알겠습니다. 기풍이 바뀌셨네요.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윤영민 감독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송혜령 선수가 5라운드까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6라운드에선 빠지게 됐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 팀에는 강다정 선수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서 늘 걱정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시군요. 네. 그러네요. 송혜령 선수가 좀 뭐 삐진다거나 뭐 그런 내색은 안 하던가요? 그런 내색은 없었나요?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오더를 짜기 전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구상하는 걸 선수들과 의논을 하는데요. 네. 되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잘 따라줘서 네. 주변에서 세 판 이겼으니 질 때도 됐다 뭐 이런 말도 들었대요. 네. 그래서 잘 따라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고대국도 진행 중에 있는데 검토실에서는 형세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 검토실이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저희가 좋다고 당연히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6라운드 2경기는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SG 골프의 윤영민 감독과 박재은 선수의 인터뷰였는데요. 우리 감독님이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다들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송혜령 선수가 3연승 중인데도 과감하게 강다정 선수를 이제 투입을 했고요. 네, 지금 장고대국 중앙 마지막 수가 참 재밌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중앙 쪽에 붙여가는 강수를 뒀거든요. 네. 이쪽을 붙여갖고 역시 이수도 아까 말씀드린 이수처럼 이수가 지금 이돌들이 숫에 몰려 있고 타겟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대의 약점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루이 선수의 성향이자 스타일이자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흑도를 끊어가고 있고요. 지금 모양상으로는 젖히고 이렇게 젖혀서 나온 걸로 보이죠. 우선 흑도를 차단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오유진 선수가 아무리 공격을 싫어하는 기풍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칼을 뽑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구를 쳐두고 이어서 단단하게 해둔 다음에 이제는 그냥 겁을 주는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을 펼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물러서는 거는 너무 당한 형태죠. 우선 상변이 뚝 끊겼으니까요. 상변이 끊기고 이돌이 살아버리면 흑이 좀 얻은 것이 없죠. 네. 자, 이은수도 정말 두텁네요. 말씀드린 호구친수는 빨리 선수를 잡고 여기까지 이어서 공격을 좀 서두르는 수라고 한다면 이 수는 그야말로 이 빈틈없이 이돌부터 먼저 살아놓자.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는다. 오유진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한 것이 확실히 특징입니다. 지금 이어간 수도 호구 쳐서 들어갈 만한데 네. 꽉 이어졌어요. 속기대국은 이 세계에서의 정석이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요. 네, 지금 빈삼각 이 루이 선수가 둔 마지막 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고 여기를 두어 놓음으로써 상변 쪽 맛도 약간 완화를 하는 느낌도 있고요. 지금은 막을 것인지 또는 다르게 받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오유진 선수가 이 공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배그의 안정도 빼앗는 동시에 이제 흑의 약점도 약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은 오유진 선수도 공격 쪽에 무게를 실었고요.
이제 백도 가해수를 해 가야 될까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대마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 루이 구단은 네, 그렇죠. 지금 돌보는 게 아니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지금 이런 격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면서 흐름을 실마리를 찾고 있거든요. 과연 루이나이 웨이 선수가 말하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질까요? 수순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네. 여섯. 지금은 오유준 선수가 뭐 모양 따질 때가 아니다. 네, 좀 실전적인 한 수가 등장을 했고 네. 저 수가 어찌 보면 백의 입장에서도 가장 까끌까끌한 백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수가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루이 선수가 이렇게 찔러간 것은 흙에 이 빈틈을 찔러서 모양을 정비를 하자는 뜻인데 여기를 두고요. 하나, 둘, 잊고 나서 이는수 선수죠. 네. 잊고 나서 이제 정말 잡으러 가게 되면 지금 근데 뭐 루이 선수는 아예 그 뇌 구조가 보통의 기사들이랑은 다르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도 잊거나 수습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부터 먼저 찔러갑니다. 우선 득을 볼 것은 다 보고 상대의 안형부터 없애놓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이도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오유진 선수도 뭐 이렇게 된다면 30초. 좋든 싫든 지금은 거의 잡으러 가는 공격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이수와 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수는 어떤가요? 네, 오유진 선수의 지금 오유진 선수가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는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는 오유진 선수도 화를 좀 낼 것 같습니다. 네. 루이나이 웨이 선수 정말 공격적으로 두는 바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기풍을 지닌 기사들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섯.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 약점부터 보이거든요. 내가 찔러갈 곳부터 보이지 상대가 나를 압박해 들어오고 찔러오는 곳은 네,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이 선수도 본능적으로 초입기에 몰렸기 때문에 뭐 깊게 생각할 시간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먼저 그쪽부터 이제 이 발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이수까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찔러 들어간 수는 이 오유준 선수의 빈 삼각, 이 약간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수로 인해서 좀 엷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흙도 모양이 무너졌지만 넷, 다섯, 백이 더 급해졌어요.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루이 선수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흙을 공격하다가는 백도 좀 위태로워지겠죠. 여기 찌르는 순간 흙이 이쪽을 찌르는 순간 이쪽을 찌르는 순간 백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루이 선수가 너무 이 공격적인 타겟을 하다가 약간은 고생을 자초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합니다. 확실히 급해진 느낌이 있죠. 이 수가 지금 다른 곳에 이 돌이 안정을 취하는 데 쓰였을 수가 있는데 한 수를 그냥 상대의 모양을 찔러가는 데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찔러갔는데 이 석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찔러간 것 치고는 흙이 단단하게 연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한 수가 그냥 집으로 득을 본 것으로 끝났고 더 급해졌습니다. 지금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거기까지는 백에 걸립니다. 기분은 이제 백이 한 건 냈는데 그 자체의 모양만 따지고 보면요. 흙이 냉정하게 다 여기까지를 이제 견뎠을 때 이제는 흙이 발언권이 중앙 전체가 이제 흙의 발언권이죠. 흙의 무대죠. 이제 백도 더 이상은
백돌들을 돌보는 것을 미룰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루이 선수가 좀 급해졌어요. 바둑 흐름이.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끊어서 여기를 이제 그냥 들여다봐져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은 이제는 흙이 이런 식으로 정말 잡으러 갑니다. 이것은 뭐 공격으로 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러 가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 수는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 흙을 좌변 쪽으로 응수를 시키게 된다면 이제는 찔러 왔을 때 꽉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돌이 이미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어딘가를 좌변을 받으면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활로를 둘, 모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넷, 다섯. 흙은 받아야 되죠. 지불은 악수인데, 네, 흙은 여기 한 칸, 지금 찝어서, 네, 뭐 찝어두는 것은 흙에 걸리고요. 한 칸 띄워두면 이제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흐름이 백이 급해지고, 네, 루이 선수가 좀 괜한 고생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흙을 몰아붙이는 듯 했지만 오히려 백돌이 좀 더 조임을 당하게 됐어요. 네. 셋, 넷, 다섯. 연결해 두고요. 사실 지금 찝은 수는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오히려 나중에 사활에서 좀 공배를 스스로 메운 의미는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선은 서로 간에 흙이 살게 된다면 이쪽이 급하고 집으로도 크고 나중에 백에 대한 압박도 보고 있습니다. 백감이 많으면 바로 단수 쳐서 이 패를 버티게 되면 전체가 위생이거든요. 다섯, 여섯. 네, 뛰어서 살아두네요. 백이 지금 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귀를 이건 너무 짧은 시간에 루이 선수도 좀 빠른 수익기로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귀를 막는 게 선수라면 이 돌에 대해서 확실히 선수로 듣는다면 막아서 교환을 하고 싶은데 하나, 만약에 흙이 바깥쪽에서 잡으러 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다섯. 자, 이 수 이후에도 여기를 막았을 때 만약에 흙이 잡으러 온다. 젖혀 있는 이후의 사활을 봐야 되는데 흙도 이거는 좀 겁나네요. 완생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백이 많이 넓어졌죠, 바둑이. 우선 당장 이 돌도 문제고 이 돌이 고생 끝에 살아간다고 해도 여기를 끊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흙이 먼저 두게 되면은 뭐 붙여 나온다든지 우변 쪽을 공격한다든지 흙이 먼저 두게 되면 또 이쪽에서도 흙이 발언권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여기서 한 수를 좀 과하게 둔 것이 너무 상대 약점부터 파고든 것이 좋지 않았네요. 지금은 좌하 쪽은 우선 버팁니다. 이 상변 두 점을 잡은 것도 맞좋게 잡은 자리는 아니었네요. 네, 지금 당장 뭐 붙이는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두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수도 뭐 모양은 좋지만 나중에 뭐 이럴 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밀어가서 붙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돌을 버림돌로 해서 우변 쪽을 또 공격하는 수도 있겠고 맛이 나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곳에서 오유진 선수가 좀 백의 공격을 최대한으로 압박해 갈 수도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오유진 선수의 스타일 또는 성향이 나타나겠는데요. 네. 30초. 하나, 바로 이 대마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상변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느냐, 또 공격을 한다면 급박하게 씌워서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 모양상의 급소는 여기거든요. 호구 자리이기도 하면서 안정이 된 듯하지만 아직 이 돌도 주변이 두터워지면은 이 돌도 완성은 아닙니다. 이 급소는 우선 감각으로는 여기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역시 공격이라는 것이 아까 속기대국에서도 나왔지만 공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나, 과연 둘, 오유진 선수가 공격을 바로 갈지 아니면 상변부터 여섯,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어렵습니다. 아홉, 네, 열. 숨을 고르죠. 3번 남았습니다. 왠지 오유진 선수의 스타일대로라면 상병부터 좀 풀어 나가는 방법이 유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상변을 두는 것도 어떻게 두는지가 어려워요. 뭐 건너붙여서 이제 회돌이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 중앙은 두터워지지만 역시 또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모양이 좀 좋지가 않고요. 네, 이쪽으로 밀어서 이제 우변을 공략하는 방법, 지금 여러 가지 선택 여덟, 있습니다. 아홉, 그 수는 좀 아쉬운데요. 그 수는 몇 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선택 같진 않아요. 좀 더 압박을 해가는 수단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 오유진 선수는 백도를 몰아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 SG골프와 인제 하늘내리네, 일국 장고대국과 삼국 속기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육 라운드 2경기에서의 만남입니다. 경기 SG골프와 인제 하늘내리네 대결인데요. 삼국 속기대국 강다정 선수와 후지서와 리나 선수의 대결입니다. 후지서 리나 선수 아직 미성년자예요. 네, 98년생이고요. 이제 한국 나이로 19세입니다. 그리고 입단은 2010년 한국 나이로 13살, 만 12살에 했고요. 강다정 선수는 지난해 4승 4패의 성적, 올해에는 1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후지서와 리나 선수는 3라운드에 출전해서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고대국에 있었던 사이에 네. 많이 진행됐습니다. 포석은 흙실리 그리고 백의 두터움, 네, 이런 형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30초. 우상 위쪽 그리고 좌하 위쪽 모두 흙이 귀를 차지하는 정석 선택이 나왔습니다. 여섯. 전체적으로는 이제 집으로는 흙이 앞서가지만 백이 이 중앙 쪽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바둑이 되겠고, 지금 이 하변 쪽 흙이 손을 빼고 두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젖히는 맛은 좀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 찝어서 단수는 양단수로, 아직 연결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안 받아둘까요? 지금 받는 것보다는 여기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곳이 지금 이렇게 하고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먼저 백이 모양 좋지 않은 곳을 찔러가겠다. 글쎄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좀 공격적인 기풍인가요? 저도 이 리나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기풍을 이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두어가는 수법으로 본다면 지키는 것보다는 바로 끊어가네요. 좀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기풍으로 보이네요. 네, 막지도 않고 끊어갔어요. 네, 지금은 뭐 끊어가는 수도 다음에 막는 것이 이제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를 흙에게 꾸부려 맡길 수는 없죠. 워낙 아프고 집으로도 크고 흙이 막는 것이 선수입니다. 절대 자리입니다. 네, 강다정 선수도 후지서와 리나 선수가 원하는 대로만은 두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3국 속기대국에서 오늘 두 선수가 만났고요. 로이나이웨이 선수와 오이준 선수의 1국 장고대국. 역시 흐름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급박해져 가고 있는데 네. 자, 몇 수가 진행이 됐어요. 여기를 날일자를 하니까 루이 선수가 또 손을 뺐습니다. 아예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이렇게 네, 배짱이고요. 흙이 날일자로 차단을 하니까 하나, 또 날일자를 두었고 여기를 하나 이제 교환을 한 다음에 치받고 막았습니다. 몇 수가 진행이 됐는데 오유진 선수가 사실 이 날일자를 둔 수는 글쎄요, 받아두어도 큰 득이 없었고 지금 오히려 루이 선수가 잡힐 돌이 아니다라고 지금 배짱을 부렸죠. 네. 우선 이제 이 전체 대마 승부이기는 한데 이제 선악을 떠나서 오유진 선수가 지금 원하는 흐름 또 좋아하는 그런 이 방법은 아닙니다. 대마를 어쨌든 잡으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변이 백의 수중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은 이돌이거나 아니면 또 우하 쪽을 잡지 못하면은 지금은 흙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 치받아 둔 수도 그냥 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 치받음으로 인해서 백이 젖히는 수의 손이 돌아왔거든요. 우선 오유진 선수가 이제 본인이 장기로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돼요. 잡아야지 이제 승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잡지 못하면 상변의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중에 여기가 철벽이 되면 이제 이쪽 잡으러 가는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흙이 1차 대마 사냥이 1차 대마 공격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2차가 지금 남아 있고요. 루이 선수의 경우에는 두 번의 시험대를 모두 통과를 해야만 이제 승리 골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이제는 상변을 잡아서 집으로는 훌쩍 앞서 나가겠습니다만 두 번의 시험대를 루이 선수는 통과를 해야 되겠어요. 장고대국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흙의 공격이 통하느냐 아니면 백이 견뎌내느냐가 승부가 되겠네요.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이제 백이 눈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좌변 쪽에서 이제 집이 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찝는 수는 선수고 젖혔을 때 막는 것은 호구 치더라도 한 집이 납니다. 젖힐 수가 없으니까요. 젖히면 끊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30초. 하나. 눈 모양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오히려 걸려버리죠. 네, 이 약점과 여기 막아서 이제 흙이 두 눈이 안 나요. 흙의 서열도 약간 걸리네요. 좌변 쪽에 백이 비상시에는 좌변 쪽에 한 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백은 중앙 쪽에 이 눈 하나를 이제는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교환을 하면서 흙이 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다시 약간 이 상변 쪽에 자충은 찼어요. 나중에 2단 젖히는 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한 점을 잡으면 먹여쳐서 이쪽을 돌파하는 수단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것 물어보는 것도 하나, 괜찮아 보입니다. 둘, 어떻게 봤는지 셋, 응수를 묻는 건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아, 지금 이제 이쪽을 한 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받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이 있는 것이 이제 꽉 막았을 때나 늘었을 때 혹시 백이 전체를 이 흙을 끊어왔을 때도 이 젖힌 돌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백이 어떻게 받아가야 되나요? 지금은 뒤로 받는 게 둘, 정수 같아요. 이쪽으로 뒤로. 우선은 다섯, 그래야 계속 이 상변을 지키면서 실리로의 우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점을 잡고 다시 상변이 뚫려버리게 되면 공격은 공격대로 당하고 다시 흙이 뚫게 되면 백이 얻은 것이 없거든요. 지금은 우선은 실리로라도 계속 우세를 이어가고 수습의 승부를 걸어야 되고 흙도 공격의 승부를 지금 걸게 됐습니다. 바둑 내용은 흥미진진한데 두 선수가 모두 자신의 이 마지막 30초. 능기가 아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죠. 오히려 오유진 선수는 균형을 맞추어서 네. 종반의 승부를 보는 타입이고 루이 선수가 대마를 이제 잡으러 가는 타입인데 오유진 선수가 대마 사냥을 하고 있고 루이 선수는 이제 양쪽 대마를 살려야 되는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초반만 해도 오늘 대국에서는 그래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오유진 선수의 돌들을 좀 공격하는 네. 흐름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반대의 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 당장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루이 선수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격적인 수들을 들고 나와서 지금 오유진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해서 대마를 잡으러 갈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좀 루이 선수가 그렇게 유도한 흐름을 그렇게 유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좀 몰아붙인 쪽은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 쪽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흐름을 좀 급박하게 만들고 오유진 선수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의미가 있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오유진 선수 다섯. 마지막 출기입니다. 일단 뒤로 받아두는데요. 네, 뒤로 받는 수는 지금 있는 수와 뒤로 받는 수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뒤로 받는 수는 중앙 쪽 안형만 놓고 봤을 때는 있는 수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바깥쪽을 두텁게 만들어 두면 역시 우변 쪽에도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 여기도 항상 지금 오유진 선수는 노리고 있을 겁니다. 계속. 백도 수습이 지금 뭐 쉽지는 않네요. 둘, 셋. 마지막 30초. 하나, 둘, 결국은 네, 이 바둑의 승부는 다섯, 우하기 여섯, 일곱. 사활이 될까요? 백돌 사활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백돌 중앙 쪽 하나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젖히는 순간 전체 사활이 불확실해요. 이 전체 대마가 휘청거립니다. 백이 한 수 보강을 하면 살아 있고요. 뭐 쉽게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한 점 내는 수, 뭐 중앙도 있고 좌변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활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를 단수쳐둔 것은 대마를 살아두기 전에 우변에 우선은 하나 끊어두어서 흙이 우변을 끊어오는 것, 우변을 공략하는 것을 방비해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오유진 선수 마지막 촐기,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촐기 3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하늘 내리네 검토실입니다. 세이민 선수 얼굴 보이죠? 네, 내일 이제 추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실에 와서 이 스튜디오 분위기도 익히고 이런 곳이구나. 네, 검토도 하면서 감각을 익히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장고대국은 이제 하늘 내리네 현미진 감독과 이영주 선수가 함께 검토를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실에서는 아예 이 우하기 쪽 돌을 살려놓고 한 번 더 손을 빼고 자 여기를 더 손을 빼고도 이 돌이 살 수 있는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전에는 루이 선수가 좌변 쪽으로 하나 이제 보강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이제 이 대만은 안전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하기 네, 쪽 승부가 되겠네요. 이제는 오유진 선수가 뭐 여기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지금 거기는 막아야 되는군요. 여기는 밀고 들어가고 막으면 흑이 사활이 걸리니까. 막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이 저친수가 팩감으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백이 중앙을 지키고 우하 쪽 사활의 승부를 걸지, 우하를 지키고 중앙 사활의 승부를 걸지. 백의 선택인데 둘 다 서로 겁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선 그쪽 펜은 백의 입장에서는 굴복을 이제 시키고 여기서 선택이거든요. 우하를 지키느냐, 중앙을 지키느냐. 지금도 검토실에서는 네, 우하 쪽으로 지키고 이제 승부로 가는 걸. 우하를 지키면 이제 중앙 석점을 좀. 버리네. 네, 이 석점은 떼줘야 한다. 지금 이런 둘, 셋, 검토네요. 넷, 다섯, 여섯. 중앙을 지켰어요. 이젠 정말 우하기 쪽 사활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우하기 사활 승부네요. 검토실도 분주해지겠습니다. 지금 돌을 다시 다 드러내고 네, 우하기 쪽을 봐야겠네요. 일단 일감은 네, 치중이겠죠. 지금은 뭐 치중 들어가서 승부를 보겠죠. 얼핏 보기에는 꽤 위험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정말. 여섯, 일곱, 여덟. 이수는 지나가는 길에 교환 지나가는 길에 정도일까요? 이제 의수를 묻는 의미도 있고 의수 자체가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이쪽 수익기도 할 겸 결국 승부는 이곳에서 날 텐데 이제 확실히 시간도 벌면서 확실히 정비해두는 의미가 있고요. 오유진 선수도 그렇고 루이 선수도 지금 직감으로 바둑 내용을 보더라도 알 겁니다. 우하가 승부라는 것을. 검토실에서는 지금 이쪽 집안 뉴스도 보고 있거든요. 대형 바꿔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변에 만약에 맛이 없다면 여기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고 네. 큰 집인데 하나, 이것도 역시 승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쪽으로 가네요, 정말. 정말 큰 바꿔치기가 네. 나옵니다. 오유진 선수가 결단력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게 다 마지막 촐기 안에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니까 나오는 수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집으로 다 들어간다면 뭐 집이 워낙 크니까 이기겠거나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이제 어려운 것은 100도 이하에서 뭔가 맛을 노릴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가 어렵고 자, 뭐 이 선수는 좀 상대가 하자는 대로 지금은 흑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백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네, 이제 바꿔치기가 성립이 되었고요. 저는 사실 우선 여기 사활이 워낙 궁금해서 잡으러 갔으면 사활 생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했는데 또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러서서 지키네요. 이어서 집만 다 나고 맛이 없다면은 이게 집으로 한 3-4집 정도는 득인데 역시 이제 100이 이 안에서 뭔가 준동하는 맛이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거죠. 이렇게 잡아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고요. 이 수가 우변에서 맛이 없게 잡아가는 수인 거죠? 네, 이제는 뭐 100이 움직이는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100은 우아기 쪽을 살려두나요? 네, 이제는 네, 뭐 이런 거 하고 살아둬야 되겠죠. 뭔가 극적인 타협이 된 듯한 네, 느낌이에요. 정말 극적 타협이네요.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극적 타협보다는 낭떠러지 끝에 승부를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오유진 선수가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이제는 종반 끝내기 승부로 가게 됐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 후반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네. 선택을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검토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잡으러 갔으면 거의 한 뭐랄까 성공 확률이 70%는 됐을 것 같아요. 7대3 정도. 네. 100이 사는 수가 딱히 100의 수습수단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까지도 버팁니다. 안 살아둬도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흙이 한 발을 늦추니까 잡으러 가는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 형태에서는 대이 호구를 칠 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잡으러 가는 승부로 가기 때문에 이 호구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흙이 집바둑을 선택하다 보니까 흙이 집을 깨러 들어가자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백에게 이 사활상으로 큰 득이 된 거예요. 그래도 잡으러 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갑니다. 여기를 뺏기는 순간 집으로 안 맞춰지는 거죠? 집으로는 안 돼요. 원래는 오유진 선수도 계산이 100이 살면 여기 한 칸 뛰는 곳까지 흙이 와서 이 계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바꿔치기를 선택했겠죠. 근데 지금 루이 선수가 한번 이 교환을 하고 손을 뺐으니까 이제는 집으로는 다시 100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제 이 승부밖에 없는데 흙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은 그냥 잡으러 갔으면 지금 아까 느낌으로는 한 70%의 가능성이었다면 똑같이 여기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만 지금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글쎄요. 확률이 좀 네, 떨어지나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사활 승부는. 여기는 늘어야 되겠고요. 100이 이 중앙 쪽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두면 후수한 집은 나지만 이 건너가 버리면 나머지 한 집이 안 나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두어서 패 모양을 만들자고 하는 게 최선 같네요. 이것은 근데 흙이 우선 더 유력하게, 더 강력하게 잡으러 갈 수 있는 거를 한 템포 쉬어가는 순간 백에게도 탄력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 호구 교환 하나만으로 인해서. 검토실에서도 패 모양을 만들어가는 걸 좀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장고 대국은 우아기 쪽 사활 대국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수일기 싸움입니다. 백의 사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오늘 대국의 승부인데요. 백이 탄력이 좋아졌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아예 네, 하변을 넘어가고 다섯, 잡으러 가야 되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두 선수의 시선은 오로지 우아기 쪽을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오유진 선수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연장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 우아 쪽 사활은 패가 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패감이 될 수 있는 교환들을 시간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수들이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우악 쪽을 넘어갔죠. 이 수는 아예 잡으러 가는 공격입니다. 여길 단수를 쳐서 패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눈이 헷갈리는 어지러운 형태인데 자, 여기는 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여기 호구 치는 순간 지금 여기는 이제 완벽한 집인가요? 눈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집이냐 아니냐가 승부거든요. 이쪽 이제 어디를 두던 흙은 파워를 해가겠다는 뜻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보시죠. 흙도 지금 상당한 모험인 것이 이런 식의 뚫는 변화가 나왔을 때 막지도 못해요. 막는 순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뚫리면서까지 이제는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공격이 됐어요. 뒷맛은 정말 나쁜데 흙도 이 길 아니면 이 바둑을 이기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잡히느냐 사느냐 그런 승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패를 만들어가는 수단도 없어졌고요. 네, 자 거기를 붙이고 흙이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곳까지는 필연이고요. 지금 흙의 모양이 좀 깔끔한 이 형태는 아니고 얇은 곳을 버텨내면서 잡으러 가야 하는 그런 형태라서 느낌으로는 흙이 좀 뭐랄까요, 순조로운 공격은 아니고 흙 쪽이 좀 부담스러운 마지막 30초. 하나, 진행을 봐야 알겠지만 셋, 넷, 다섯. 백이 좀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뭐 잡으러 가야죠. 네, 잡으러 갑니다. 네, 자, 1국 장고대국 로이나이웨이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은 우아기 쪽 백의 사활이 이제 승부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왕천식 선수도 보이고요. 많은 남자편 함께하고 남자 있네요. 기자들이 함께하고 있죠, 역시. 네.
우아기 쪽의 백일사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